안녕하세요. 자, 지구학 1 교과서 156페이지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번 주는 아시다시피 이제 고3이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을 보기 때문에 2학년도 더불어서 온라인 클래스를 일주일간 운영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 하던 수업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한번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56페이지 별의 탄생과 진화인데 한번 같이 이 책 화면 보면서 볼게요. 일단 별이에요. 우리 아마 모든 반이 2번씩 수업을 했는데 별. 뭐 이전에는 뭐 짱돌이나 뭐 물 이런 것만 배우다가 드디어 별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았죠. 맨 처음에 배웠던 건 별의 물리량, 뭐 질량이나 강도, 표준 등급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 두 번째로는 뭐 HR도, 별의 절대 등급과 뭐 분광형 이런 것들을 배우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드디어 이제 별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서 배운다. 별이 딱 밤하늘을 보면은 우리는 별을 생각했을 때 그냥 하늘에 보이는 그냥 하얗거나 노란색 점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거대한 구체다. 이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밤하늘의 점으로 보이는 건지 실제로는 굉장히 거대한 구체예요. 마치 약간 밤하늘에 이제 거대한 페레로시에가 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제 앞에 초콜릿 이 페레로시에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마치 별에 비유하면은. 근데 굉장히 밝게 빛나는 뭔가 구체다. 왜냐면 얘가 스스로 연소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별이란 무엇인가? 밝게 빛나는 것인데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보면은, 이 글을 보니까 별은 절대온도 10K 정도의 성간물질이 밀집된 성간분자 구름이래요. 얘는 뭐지? 일단 성간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옆에 교과서 좌측에 보면은 별과 별 사이에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을 성간물질이라 한다. 그리고 성간물질은 기체와 티끌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그냥 사실 쉽게 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먼지 구름이다 해서 이 성간물질이 밀집된 성간분자 구름은 간단하게 성운이라고 합니다. 별성자에 구름은자 써서 별구름이란 건데, 그냥 별은 엄청나게 거대하고 양이 많은 먼지가 짱짱하게 뭉쳐왔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시작은 성운이라는 거죠. 이 성운이 어떻게 별로 이제 구성이 되는가 보면은,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분자구름. 이제 막 성운이 이렇게 있어요. 성운. 구름이 있는데 얘는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아. 차갑겠지. 근데 중력이 작용하게 돼요. 중력이 크게 작용한다고 책에 써있지만 실제로 좀 더 깊게 나아가 보면은, 이 먼 우주에서 별이 폭발하면은 그걸 초신성 폭발이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폭발이 일어났다 쳐요. 그럼 폭발로 인해서 사방에 압력이 가해질 텐데, 그 압력이 이제 성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찌부가 되겠죠? 약간 여기 찌부가 됐어. 그럼 여기 뭔가 이쪽 부분은 밀도가 높아지겠네? 그렇지 않나요? 찌부가 됐으니까. 그럼 밀도가 높아졌던 건 같은 맥락으로 이곳에 작용하는 중력 역시도 커지게 된다. 그럼 이곳을 구심점으로 하여 성운이 이렇게 낙하하게 되는 거예요. 낙하하면서 빙글빙글 돌아. 그럼 여기 교과서에는 어떻게 써 있는가 보면, 물질이 수축하여 중심핵을 이루게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성운은 수축해서 여기 원시별이 돼 있다 했죠. 원시별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중력 수축을 한다. 이게 수축은 수축인데 결과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거죠. 성운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원시별이 되는구나.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요. 마치 원반 모양을 띠는데, 이제 원반 모양 속에서 가운데는 태양이 되고 겉에 이 짜바리들은 이제 행성들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원시별도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하면은 온도는 계속 상승하게 돼요. 뭔가 밀집되니까 얘네가 더워진다는 거죠. 더워지는 과정에서 온도가 여기 1000켈빈, 원시별은 주위 물질을 끌어당겨 밀도가 점차 높아지고 표면온도가 상승해 1000켈빈에 이르면 서서히 빛을 낸다. 그래서 이 단계를 전주계열 단계라 하는 거죠. 원시별은 이제 사실상 뭐 1000켈빈 이전도 원시별이라 하지만 거의 전주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전주계열에서 전만 빼면 주계열이죠.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주계열성이 이제 진짜 별인데, 얘는 아직 그 전 단계라 해서 전주계열이라 하는 겁니다. 천도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중력 수축을 해서 생긴다는 게 포인트고,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왼쪽 아래에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무엇인가?
한번 보면은 원시별의 진화 경로라는 거죠. 이 원시별도 뚱뚱한 애가 있고 마른 애가 있잖아요. 뚱뚱한 애 여기 100. 옆에 M 이 동그라미 무엇인가 하면 M 선이라는 건데 선은 태양이죠. 태양 질량의 M은 질량이잖아요. 태양 질량의 100배, 10배, 뭐 한 배는 똑같다는 거죠. 1배. 그리고 이것은 0.1배. 아무튼 이 원시별도 뚱뚱한 애 있고 이제 가벼운 친구가 있는 건데 원시별이 주기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여기 0년 주기열, 주기열이란 얘기인데 H활도에서 보았죠.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아래로 늘어지는 것을 H활도상에서의 이 주기열이라 하는데 얘가 이렇게 진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가 여기 끝에 써 있어. 이 보면은 이거 10의 4승, 만년이란 얘기죠. 100m선짜리는 원시별에서 주기열이 되는데 만년이 걸리네. 근데 10짜리는 10만 년, 1짜리는 뭐 100만 년 그 이상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가? 여기 이게 만약 칠판 수업이었으면 제가 칠판을 썼을 텐데 질량이 클수록 여기도 쓸게요.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른 거죠. 진화 속도가 빠르다. 질량이 클수록 원시별에서 주기열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건 원시별에서 중력 수축이 그만큼 빨리 되니까 더욱 거세게 되니까 금방 주기열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 또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질량이 큰 애일수록 이 진화하는 경로가 가로선이야. 근데 작은 놈은 세로선이죠. 이게 점점 가로선에서 세로선으로 바뀌어. 그럼 질량이 클수록 다시 말하면 이 진화 과정에서 가로선이란 얘기는 표면 온도의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광도 변화는 별로 없고 이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의 변화가 크다. 근데 질량이 작을수록 세로선이란 건 온도의 변화보다는 광도의 변화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까지 이제 강조해서 이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 4줄이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는 0.1배까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작아. 훨씬 태양보다 가벼운 0.08배 이하의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을 못하네. 원래 이 원시별에서 주기열이 된다는 거는 중심 온도가 1000만도가 돼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해야 주기열성이 되는 건데 이 친구는 1000만도도 안 돼. 허접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별도 안 되고 외성. 외소하다 해서 갈색 외성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원시별에서 드디어 주기열 단계가 됐어요. 이 파트는 일단 글과 함께 보면은 중심부 온도가 역시 1000만 켈빈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은 압력이 커지죠. 근데 이 압력이 중력과 평형을 이루게 된다. 여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걸 정력학 평형이라고 한다. 정력학 평형. 평형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거죠. 마치 시소가 수평으로 서 있는 것처럼 두 개가 나란하다는 건데 역학적으로 평형하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압력과 중력이 평형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에 별이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해요. 여기서 폭발하고 있어. 그럼 사방으로 압력이 가해지겠지. 뭔가 폭발하니까. 그러면은 별의 어느 한 지점에서 보았을 때 이곳에서도 역시 안에서 바깥으로 작용하는 압력이 존재하게 돼요. 압력. 바깥으로 이 안에서 폭발하니까 나는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별 어느 한 지점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서 있으면은 어떤 힘도 작용하는가? 중력도 작용하게 되는 거죠. 별의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이 있다. 그럼 이 화살표가 양쪽으로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나의 크기가 동일해. 밖으로 향하는 압력과 안쪽으로 향하는 중력이 동일한 크기를 갖게 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정력학 평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깥으로 나가는 힘과 안쪽으로 나가는 힘이 동일할 때 별의 반지름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딱 힘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니까 더 이상 별의 크기 변화가 없는 거죠. 크기 변화가 없다. 주기열 단계는 뭐 1000만 켈빈, 수소핵융합 이것도 있지만 정력학 평형 역시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는 솔직히 별거 없어요. 여기 그래프 보면은 쉬운데 주기열성의 질량과 수명의 관계. 아까 뚱뚱한 별일수록 진화가 빠르고 막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여기 하나 더 있어. 뚱뚱한 별일수록 온도가 높으면 수명이 짧아.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진화가 빠르고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크고 수명이 짧다. 짧고 굵게 산다는 얘기예요. 뚱뚱한 별은 너무 뚱뚱해버려서 이제 단명한다. 짧고 굵게 화끈하게 살다 간다. 이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표에도 약간 이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까지 포괄되어서 나와 있는데, 분광형, 여기로 갈수록 고온이죠? 고온일수록 색지수가 마이너스인 건 너무 당연해. 표면 온도가 높은 거 당연하지. 이제 주기열은 이 온도가 높을수록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고, 광도도 높고, 수명은 짧다. 이 너무 당연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다음. 이제 주기열까지 했으면 주기열 이후 단계를 볼 수 있는 건데, 이 이후 단계는 이 기준이 있어요. 질량이 기준인데, 여기 필기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 1번, 2번. 질량에 따라 나뉜다. 아니 1번, 2번 뭐냐? 봤는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놈. 질량이 아주 큰 별. 그러니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거나 2번 태양과 질량이 아주 크거나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주기열 이후 단계가 나뉘게 됩니다. 마치 이제 고3이 각자 다른 대학교를 가는 것처럼 얘네들도 질량에 따라서 다른 진로를 택하는 거예요. 2번은 여기에 질량이 여기 태양의 한 10배 이상. 근데 어떤 책은 뭐 5배에서 7배 이상 이러고 어떤 책은 20배 이상 이러는데 10배라고 일단 저는 일단 명칭을 지을게요. 이게 책마다 너무 달라서 일반하기는 어려운데 대략 10배 이상이다. 어쨌든 각각의 이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배 1번 보면은 어쨌든 이 주기열성까지 왔어. 일단 과정을 먼저 쭉 쓰면은 주기열성에서 이 친구는 나중에 적색거성이 돼요. 그럼 이 적색거성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볼 건데 중심부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핵융합으로 빛을 내죠. 주기열성은. 근데 언젠가 중심부에 수소가 소진될 거예요. 별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핵이 있는데 중심핵에 수소가 있으니까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겠지. 그럼 얘가 수소핵융합 반응하면 헬륨으로 바뀌는데 언젠가는 별이 수소가 다 떨어져서 언젠가는 중심에 헬륨밖에 없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얘가 할 짓이 없단 말이야. 이제 백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수소핵융합 반응은 자동으로 끝나고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핵, 방금 그림이 여기까지 있죠. 근데 얘가 이제 수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수축할까? 왜 수축하냐면은 이 당연한 거지. 원래는 이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사방으로 이제 뻗어나가려는 압력이 있는 건데 이 힘이 다 없어진 거야. 그럼 이제 중력밖에 없으니까 이제 수축하게 되는 거지. 중심핵이 안쪽으로 파고든다. 안쪽으로 들어가려니까 중심핵이 점점 콩만해지는 거야. 그럼 수축하면서 당연히 어디 판서였으면 너무 필기하기 좋을 텐데 중심핵이 여러분이 알아서 쓰세요. 저는 일단 여기 자유롭게 필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중심핵이 수축하면은 자연스럽게 온도는 올라가. 이 과정에서 수축으로 발생한 열에너지가 당연히 바깥으로 전달되겠지. 그러면은 이 그림 좀 지우고 다시 그리면은 결과적으로 중심핵은 더욱 작아져서 온도는 올라갔어. 그러면은 이 결국 헬륨핵이잖아. 헬륨핵이 온도가 올라갔네. 그럼 이 바깥에 온 수소인데 이 헬륨핵과 맞닿아 있는 여기, 그러니까 약간 껍질인 거지. 계란이 있으면 계란 껍질이 있잖아요. 중심핵이 있으면 중심핵의 껍질처럼 있는 부분이 있어. 얘는 여전히 수소로 이루어져 있지. 근데 중심핵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네도 덩달아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중심핵이 노른자면은 노른자를 데피면 흰자는 온도가 안 올라가나? 흰자도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지. 똑같은 거예요. 헬륨핵이 뜨거워지니까 겉다리에 있는 이 수소도 온도가 올라간다. 헬륨핵을 둘러싼 수소층의 온도가 상승하면은 이제는 이 헬륨핵에 이어서 이 수소층이 지는 중심핵도 아닌 주제에 1000만도가 되는 거야. 1000만도가 되면은 이번엔 겉가지에서 수소핵융합을 하는 거지. 원래 주기열성은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을 했다면 얘는 이 곁다리에서 수소핵융합을 한다. 따라서 중심핵은 이제 결과적으로 수축했지만 여기가 이제 또 막 불타오르네. 그러면은 이게 겉가지가 다시 팽창을 하게 된다.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팽창하게 되니까 이전보다 온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팽창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크기가 점점 커지네. 주기열성일 때보다 막.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색거성이 되는 거죠. 별은 점점 커지면서 이제 광도는 그 반지름의 제곱과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반지름이 엄청 커지니까 광도는 높아지지만 온도는 낮아. 왜냐면 이렇게 부피가 커진다는 건 밀도가 낮아진다는 건데, 밀도가 낮아진다는 건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럼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을 띠게 되니까 거성은 거성인데 적색 거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될려나 모르겠네요. 보면은
어쨌든 이 주결 단계를 벗어나면은 적색거성 단계로 진화하죠. 그러니까 적색거성 단계로 진화한 건데 여기 책에는 안 써 있는데 적색거성을 만약 그리면은 중심액, 헬륨액이죠. 그리고 곁다리에 수소. 그럼 얘는 수소는 수소액융합을 하고 있는데 헬륨은 뭐냐? 헬륨도 중심액의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이 수소액융합은 1000만 켈빈이라 했지만 중심액이 만약에 너무 이제 점점 수축해서 뜨거워져. 그래서 얘가 언젠가 1억 도가 되네? 1억 켈빈에 이르면 얘는 헬륨액 융합을 해요. 옆에 1000만 도짜리 겉다리는 수소액 융합하지? 그러면 뭐지? 중심액이 이중으로 연소하네? 약간 뭔가 뭐랄까 그냥 이중으로 하고 있네?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중 껍질 연소라 해요. 껍질. 마치 껍질 같잖아? 이중 껍질 연소라 하거나 이 껍질 대신에 구각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구는 그냥 말 그대로 구형이라는 거고 각은 약간 겉부분에 그걸 말하는 거니까 이중 구각 연소 혹은 이중 껍질 연소라 한다. 사실 이중 구각 연소라는 말이 더 이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투잡하는 거지, 투잡. 약간 별이 중심에서 투잡을 하고 있다.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시기를 계속 지속해. 지속하면서 지금보다 뭐 100배 이상 커지고 1000배 이상 밝아져. 그러니까 주별보다 훨씬 커지고 훨씬 밝아진다. 뭐 여기 10억 년이라 쓰이는데 사실 적색거성은 별의 인생에서 얼마 안 돼요. 주결성이 별의 인생의 대부분이다. 내가 여기 말 안 한 것 같은데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결 단계에서 보낸다. 이거 사실 이전 시간에도 말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말했죠. 인생이 100년이면은 별의 인생이 100년이면 한 90년은 주결 단계에서 보낸다고 했어요. 이 적색거성은 찰나지만 찰나라기엔 너무 길지만 주결에 비하면 짧은데 어쨌든 뭐 커져서 밝다 이런 거죠. 이건 뭐 뒤에 할 건데 만약 질량이 매우 크면은 초고성이 되는 거죠. 이건 2번에 나오는 겁니다. 2번에. 어쨌든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진화하여 적색거성이 되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중심부에 탄소가 만들어진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할 게 없어. 할 게 없으면 중심액은 계속 수축하지. 이제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중심액이 수축한다는 걸 연상해야 돼요. 핵융합 반응이 끝났으면은 별의 바깥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압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심액은 수축하게 된다. 중심액은 수축하면 이제 만약 짱돌 마냥 뭉쳐지는 거지. 그럼 밀도가 매우 높은 백색외성이 된다. 그럼 얘가 갑자기 백색외성이 뜬금없이 되나? 그게 아니라 지금 위에 그림이 이제 그 적색거성이면은 이제 중심액이 결국 얘가 중심액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뭐 바깥쪽에 있으면은 중심액은 여기 색칠한 게 중심액이면 얘는 백색외성이 되는 거지. 사실 이 내가 색칠한 부분 전체가 되는 건 아닌데 약간 대략적으로 이해해주면 좋아요. 이 색칠한 부분에서 완전 중심에 있는 부분이 백색외성이 되고 이제 나머지 이런 곁다리들은 행성상 성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 주결성, 적색거성 다음에 이 백색외성과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죠. 이 중심부는 백색외성이 되는 거고 겉에 있는 부분은 이제 팽창해서 우주 바깥으로 이제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야. 중심이 있으면은 이제 점점 바깥쪽은 멀어지면서 행성상 성운이 된다.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잠깐 그림 보면 여기 있죠. 여기 그 아래에서 두 번째 행성상 성운. 죽어가는 별이 바깥층의 물질을 방출하고 중심액이 들어간다. 딱 중심에 완전 뭉쳐진 데만 백색외성으로 남는 거고 곁다리는 먼지처럼 이제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재가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죠. 사실 저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복잡하게 원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에 안 나와 있기도 하고 이거를 칠판 없이 설명하기는 너무 빡셀 것 같아서 이게 딱히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 같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혼자 공부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음 2번 이제 질량이 아주 큰 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는 주결, 적색, 백색외성 및 행성상 성운 이렇게 단계를 거쳤다면 질량이 아주 큰 별은 어떻게 나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사실 똑같아요. 얘도 밑에 쓰면 주결에서 거성이 되는 건 똑같은데 얘는 이제 초고성이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초고성도 적색거성의 일종이긴 해요. 왜냐면 초고성도 더 커질 뿐인 거지
얘도 적색이긴 해. 적색 초고성이라 하기로 하는데 어쨌든 얘는 다른 게 있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는 중심액에서 헬륨액류와 반응밖에 안 했잖아요. 물론 더 나아가는 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그런데 질량이 매우 크면 얘는 수소액융합, 헬륨액융합 뿐만 아니라 탄소액융합, 뭐 네온, 산소, 규소, 나아가서 마지막에 철까지. 이 책이 없나? 이 책에 그림이 없는데 질량이 매우 큰 별 이 왼쪽 얘가 이거에 해당한다 치면은 얘는 막 나뉘는 거야. 중심액이 거의 막 장난 아니야. 계란 껍질이 한 20개 있어. 그러면 완전 마지막에 이르면 중심의 철, 그 다음에 뭐 규소, Si, 산소, 뭐 O, 네온, 뭐 헬륨, 수소 막 이렇게 엄청나게 층이 많다. 계속 생기는 거야. 왜냐면 질량이 큰 별은 훨씬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막 몇십억 도까지 가는 거지. 아까 헬륨 핵융합하는 끼케야 1억 도라 했는데 얘는 한 몇십억 도까지 가니까 헬륨 핵융합이 끝나도 다음 해가 계속 생기는 거야. 뭔가 연료가 계속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철까지 생겨. 근데 이 철이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에 생기는 게 철이거든. 중심액이 철로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없어요. 중심액이 철로 이루어진 별은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함몰하게 돼. 철이 생기는 순간 얘가 너무 밀도가 크고 무거워, 중심이. 그러니까 얘가 지가 몸무게를 못 견디는 거야. 만약 사람 몸무게가 1톤이야. 그럼 무릎뼈가 아작나지 않겠어요? 박살나는 거지, 그냥 뼈가. 그러면서 얘가 무너져. 그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약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약간 붕괴하는 거야, 말 그대로. 친구랑 뭐 젠가 이런 거 놀이하다가 밑에 층 그냥 주먹으로 치면 날아가서 부서지는 것 마냥 와르르 별이 무너지는 거예요. 함몰하게 된다. 건물 무너지는 것 마냥. 그럼 중심부에서 얘가 무너지면 그냥 편안하게 무너지고 마치 이불 덮는 것 마냥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결국 폭발하게 되니까 바깥으로 이 반발력에 의해 폭발이 벌어지겠죠? 와르르 무너지면 팡 하고 튀는 거지. 얘가 중심에게 닿는 순간. 그럼 중심부에서 강력한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강력한 충격이 발생되네. 그러면은 얘가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폭발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초신성이다. 얘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 여기 써있네. 초신성 폭발. 겁나 세다. 그냥 핵 폭발이 그냥 훨씬 세게 매우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초신성은 태양보다 수억 배 밝게 빛나서 은하 전체 밝기와 비슷한 정도로 빛난다라고 교과서에 써있죠. 그러면서 별 내부의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져. 여기 이 수많은 아까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슝 하고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형성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단순히 초인성 폭발이 이제 바깥으로 물질을 내보내기만 한다면은 이 안에서 생긴데 이 헬륨, 탄소 이런 애들이 바깥으로 내보내겠지만 초신성 폭발은 초고온이면서 초고압인데 이 별의 핵융합에 의해서 철까지 생긴 것도 대단하지만 초신성 폭발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온도가 높고 압력이 세기 때문에 원래 핵융합 반응은 철까지밖에 못 만드는데 이 순간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경우에 생기는 거는 막 우라늄, 금, 은 이런 애들이 생긴다. 우라늄, 금, 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긴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질량이 큰 별은 뭐 철, 우라늄, 금, 산소, 네온 이런 무거운 애들을 우주 공간에 흩뿌리는 거야. 약간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죠. 약간 우리 지구상에 있는 철, 우라늄, 금, 은 다 초진성 폭발에서 나온 겁니다. 초진성 폭발이 없었다면 지구에 이런 것도 없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초진성의 이제 자녀인 거죠, 자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과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지구의 모든 것들은 초신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린 약간 별의 후예다. 이런 감성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초신성 폭발했어. 이러고 끝나냐? 그게 아니죠. 그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도 적색거성 이후에는 백색외성과 행성상 성운이 남았잖아요. 얘를 폭발하고 나면은 얘 중심에 뭐가 남아. 폭발하고 나면 이 나머지 밖에 있는 거 다 날아가고서 중심만 남는데 얘를 중성자 별이라 한다. 그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는 백색외성이었다면은 얘는 중성자 별이 남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구분이 되는데 질량에 따라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마지막에 남는 중심액이 있는데
이 중심액의 질량이 만약에 이 마지막 순간의 중심액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에서 3배 사이야. 그러면은 중심액이 남아서 밀도가 매우 큰 중성자별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남은 중심액의 질량이 3배보다, 이거 잘리네. 3배보다 더 크네? 그럼 얘는 블랙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무거운 별은 결국은 초신성 폭발로 나아가게 돼 있는데, 초신성 폭발을 하기 직전에 혹은 직후에 이 남아있는 중심액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에서 3배다. 그러면은 얘는 중성자별이 돼요. 중성자별이란 무엇인가? 중성자가 뭔지 알죠? 양성자와 전자가 있는데 양성자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지. 근데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더하면 뭐냐? 전하량은 0이 되는 거죠.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중성자는 전하가 0인데 우리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고 원자 핵은 플러스지.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인 각각 양성자와 전자는 붙을 수가 없어. 원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붙어야 하지만, 전기력에 의해서 붙어야 하지만, 아마 안 배웠을 걸로 아는데 물리 시간에 나중에 배울 쿼크 이게 배우다 보면 양력이란 게 있는데 얘네 둘이 플러스랑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밀도가 너무 커버리면 이 붙을 수 없는 힘마저 씹어버리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야. 그럼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붙으면 사실상 뭐냐? 얘가 중성자가 돼서 극한으로 밀도가 큰 중성자별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극한으로 별이 압축되어 버리면은 양성자와 전자가 붙어버려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된 중성자별이라는 것이 된다. 근데 걔보다도 밀도가 훨씬 큰 이런 형태가 되면 이제 모든 걸 빨아들이는, 모든 게 붕괴되는 블랙홀이 된다는 거죠. 여기 남아있네. 남겨진 중심액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이면은 중력 수축이 계속 무한으로 일어나는 거야. 자제가 안 돼. 무너지는 게 자제가 안 돼. 애초에 초신성 폭발도 중심액이 무너져서 발생한 건데 얘는 영원히 무너지는 거야. 그럼 중력이 매우 커져서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이 된다. 그러면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거는 결국 주결성, 초거성, 그리고 이제 둘 중 하나인 거지. 중성자별과 블랙홀. 여기 어려운 말이 하나 있는데 찬드라세카 한계라는 게 있는데, 찬드라세카는 이제 사람 이름인데 여기 1.4배라고 나와 있잖아요. 중성자별이 되려면은 적어도 남아있는 중심액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보단 커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남은 중심부의 질량이 태양의 1.4배 이하면은 백색외성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1.4배가 기준이 되는 건데 이 태양 질량의 1.4배는 찬드라세카 한계라고 한다. 이런 용어까지 알아두면 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 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예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일생. 맨 처음엔 다 성운에서 시작해서 원시별이 되겠지. 원시별 이후에는 밑에 주계열성, 수소핵융합 반응을 한다. 근데 이제 수소가 모두 고갈되면은 적색거성이 되고 이제 그 아래 단계 헬륨 핵융합까지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중구각, 두층 핵융합 적색거성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다 떨어져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연소할 게 없다 하면은 이제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이제 중심은 백색외성이 되는 거고 곁다리는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지. 근데 오른쪽에 태양보다 25배, 여긴 25배로 나와 있는데 막 어느 측에는 10배, 복잡해요. 난 10배라고 퉁칠게요. 원시별에서 주기열성, 초거성 여기까지 똑같지. 뭐 헬륨과 초거성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여러 층, 이제 중심에게 철까지 생기면은 마지막에 초인성 폭발이 일어나서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내가 말을 좀 더 빨리 해서 그런지 아니면 판서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서 그런 건지 확실히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으면 시간이 더 짧게 걸리는데 뭔가 그만큼 더 급하게 나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늘 말하지만 이 영상에서 이해가 잘 안 된 점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질문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잘 쉬시길 바랄게요.